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이미 검찰을 파괴하고 정권을 지키는 공이 높으니 그만하면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그대로 벌어졌습니다. 왜 저의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을까요? 제가 쪽집게 점쟁이도 아니고 매번 어떻게 일어날 일을 먼저 맞추는지 모르겠습니다. 22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청장의 발언이 검사들을 부추겨 검난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내다봤는데요. 하루가 지난 23일, 어김없이 제 예측은 적중했습니다. 이 검찰이라는 이상한 조직은 국가와 국민도 없는 모양입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 말고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럴 거면 자신들의 나라를 세워서 검사들끼리 모여서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법무부의 일개 외청의 공무원들은 마치 나라를 자신들이 운영하고 지배하는 듯한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집단 최면이라도 걸린 것처럼 말이죠. 자신들이 왜 검찰 조직에 몸을 담고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며 왜 존재하는지 망각한 듯 보여집니다. 이대로라면 해체만이 유일한 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하여튼 검사 생활을 겪으면서 참 부질없다는 생각을 많이 사실 했었습니다. 근데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정치와 이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크게 바뀌는 게 없구나.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그냥 편하게 살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솔직한 말씀이. 아니 저도 제 말 하는 겁니다.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도끼로 찍히고 저격을 당하시더라도 외풍을 막아주는 든든한 버팀목의 책무를 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이 원래 식물입니다. 주인에게 꼬리를 살랑거리며 아부하는 강아지보다 차라리 황금들판에 외롭게 조용히 지키고 서 있는 허수아비가 더 멋있습니다. 윤석열의 국감 작심 발언을 지켜본 검찰 내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이딴 청장 고립화 조치에도 겉으로 표출되지 않던 검찰 내 불만 여론이 청장의 국감 출석 이후 빠르게 집결하는 분위기인데요. 청장의 발언이 일종의 개전 선포처럼 작용하게 된 셈입니다. 23일 검찰 내부 전산망 2플러스에는 전날 국정감사를 지켜본 검사들이 정말 속 시원했다, 계속 버팀목이 돼달라는 등 긍정적 반응의 댓글을 계속 달고 있는데요. 전국의 검사들이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에 움츠려들어 결기와 당당함마저 잃어가고 있던 저의 나약함이 아닐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등의 글들이 눈에 띕니다. 응원 댓글 중에는 윤 청장의 모습을 드라마 대물 속 하도야 검사나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의 키딩 선생에 비유하는 댓글도 있었는데요. 아주 웃기고들 앉아있는 거죠. 국감 다음 날이라는 시점 등을 감안할 때 윤 청장 비판 여론이 표출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도 전반적인 검찰 내부 분위기는 윤 청장 응원 쪽에 쏠리고 있다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전언인데요. 추 장관이 내린 수사지휘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전날 사의를 표명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한 글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를 위로하거나 사퇴를 만류하는 내용들인데요. 이날 오전 9시까지 2플러스 검사 게시판에 게시된 박지검장 사직글에는 110여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또 하루 전 21일 정의도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올린 청장님을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는 150여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고검장 출신 변호사 A는 윤석열 검찰청장이 청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국감에서 말한 것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명을 거역하네 어쩌네 표현을 사용한 걸 보면 정말로 자기 부하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며 적어도 수사와 소추에 있어 검찰청장의 독립적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지켜질 수 없다며 그런 점에서 어제 윤 청장의 국감 발언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지검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인 김종인 변호사가 전날 페이스북에 최고 검사장 한 명이 법무부 장관의 칼춤에 희생된 듯해 너무 안타깝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선 박지검장의 사의가 추 장관을 향한 검찰 집단 반발에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평검사 회의 소집 등 일체의 집단행동을 자제해온 검사들이 당장 구체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더 많은데요. 다만 검언유착 사건이나 이번 라임 사건의 수사 결과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과한 조치였을 것으로 결론날 경우 추 장관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이 가시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일은 절대 없는데요. 이미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확인됐으며 라임 사건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조작과 공작을 하고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이 은폐하고 덮지만 않는다면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진짜 웃긴 건 검사들이 갖고 있는 유별난 특권의식인데요. 공무원이 노조를 만든 것도 아니고 집단 단체 항명이 말이 되는지 묻고 싶네요. 정말 보자 하니 보자기로 보이는 건지 가만히 있자 하니 가만히로 보이는 건지 국민 알기를 아주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그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야 할까요? 끝으로 또 추가로 밝혀진 나경원 아들 특혜 정황 뉴스입니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 씨의 제1저자 학회 포스터 대리 발표를 위해 이른바 나랏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대리 발표라는 데는 설명이 필요한데요. 앞서 나 전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 씨의 연구 부정 여부를 조사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아들 김 씨의 사정으로 학회 참석이 어려워지자 당시 대학원 신입생인 A씨가 대신 포스터 내용을 정리한 후 발표자로 학회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리 발표한 신입생 A는 단순히 아들 김 씨가 작성한 내용을 정리해서 저자에 포함됐는데 이는 저자가 될 정도의 기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대리 발표한 A씨를 부당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부당 저자로 지목된 신입생 A가 대리 발표를 하러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시행한 연구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신입생 A의 2015년도 IEEE EMBC 관련 지출 내역에 따르면 나경원 아들이 제1저자로 작성한 연구 포스터를 발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지급 연구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입생 A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 씨의 대리 발표를 위해 일비 28만 1,802원, 숙박비 65만 7,552원, 식비 49만 3,164원, 항공료 193만 4,400원 등 총 336만 6,924원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과제의 연구비로 사용했는데요. 까면 깔수록 드러나는 나경원의 아들 사랑, 아들을 너무 사랑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미치도록 사랑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렇게 엄마로서 무엇을 해준 거군요. 정말 미치도록 부럽습니다. 당신의 그 어긋난 자식 사랑이 말이죠.